런 세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은 체인지메이커, 타고나는가 혹은 길러지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대를 지나서 임팩트 네이티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가치지향적 부모에게서 태어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소셜 임팩트를 고민하는 잠재적 체인지메이커에게 우리가 제공할 교육은 무엇일까요? 루틴팩트의 허재영 사무국장님께서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체인지메이커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이천 양정여고의 이태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단법인 점프의 이의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체인지메이커의 교육을 영리 섹터에서 지원하고 계신 JP모건의 박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번째 그 체인지메이커의 배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 분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루틴임팩트 허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배우고 또 학습하는 그 환경, 그 교육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분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서 이 세션을 마련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모든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교육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는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지금 현 시대에서도 새로운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교육의 어떤 더 나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오늘 세 분을 모시고서 각 분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체인지메이커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실제 어떤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슬라이드 배경에도 있었던 질문인데 과연 이제 루틴임팩트가 말하는 또 아쇼카가 말하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은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길러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체인지 메이커라고 한다면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때까지 그 자신의 일을 추진하고 실제로 실행해가는 어떤 능력, 또 그런 태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어떤 체인지 메이커의 자질들이 과연 타고나는 것인지 길러지는 것인지 여기 계신 세 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 분야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이현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속으로 세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약간 우문이죠. 어떤 거는 길러질 수도 있고 어떤 건 타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체인지 메이커, 혁신 이런 키워드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실업이나 그런 취업에 대한
그건 돌파구로 정부나 대학, 사회적으로 약간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들으신 예지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창업가가 나오려면은 본인이 왜 창업을 해야 되고 본인이 왜 체인지 메이커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앞단계의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또 하나는 루틴팩트가 5년 만에 이런 멋진 결과물을 보이기는 했지만 체인지 메이커를 키워낸다는 것 그리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히 이쪽에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뭐 집약적 성장, 빠른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 세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한 체인지 메이커를 키우고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 대표님 이 세대를 넘나드는 어떤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또 학생들을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신 이태경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름다운 말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도 방금 이은 대표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사회자분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 관련해서 시민 의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아동의 권리를 위한 어떤 보호 협약에 보면 시민 의식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 시기에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자기 주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보고 참여를 하는 것을 아이들의 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갑자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이에 맞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어려서부터 훈련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변화를 지도를 받으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시민의식, 어떤 이런 체인지 메이커,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지식에 더해서 아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기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충분히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기부여, 안내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자기가 해보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헤이그라운드라는 자리도 어떤 그런 사회 혁신가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닐까 해요. 어떤 지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원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어떤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선생님이셨던 건 아니고 이제 일반 기업에 잠깐 몸을 담으셨다가 또 선생님 큰 뜻을 품고 이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박태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JP모건이라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잘 알려진 기업에서 재직을 하고 계신데요. 이 교육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내려왔네요. 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 아, 네. 예고편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음에 좀 내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교육 또 체인지 메이커에 대한 생각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소리를 했던 베이스 캠프를 지금 몇 년째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이외에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비영리 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평소에 느끼셨던 생각, 예, 그런 부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 JP 모간으로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닿는 사업이고 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의 평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하드워킹이에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나, 집에 안 간다, 잠은 안 잔다,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의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레인메이커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레인메이커는 사실 마치 기적을 만드는 것 같은 단어로 들리잖아요. 레인메이커의 뜻은 보통 뭐냐면 뭐 친구들 주변에 뭐 부모님 따라서 어떤 관계를 가져와서 뒤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실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레인메이커라는 단어들이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좋아하고 쓴 단어가 게임 체인저예요. 체인지 메이커와 게임 체인저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는 우리의 금융 산업에도 자꾸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주도할 인물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금융 산업이 예전에는 뭐 심사를 해서 뭐 대출을 하고 또 기업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면은 지금은 같이 어떤 프로세싱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파트너예요. 어떤 솔루션을 프로바이드하는. 이유는 이 금융 산업도 예전에 어떤 한 시장이 작은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금융 상품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 기업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고 쇠퇴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기업과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앞서 나가야 되고 정말 게임을 체인지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정말 이런 흐름을 읽고 있는지 또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젊은 뭐 인터뷰를 하다든지 이렇게 볼 때 그런 거에 대한 자질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 해외에서 중학교부터 한 사람들, 대학교 가서 한 사람들, 아예 국내에서 계속 한 사람들이 이 교육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체인저 메이커 자질을 영향을 주는지 아직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생각은 많이 그런 인터뷰할 때나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사고는 많이 제시를 하는데 아까 얘기도 나온 것처럼 이게 결과물인지 정말 나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보이기 위한 약간의 보임, 쇼오프가 아닌 실제로 이 사람의 자질에 이런 게 갖춰져 있는지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차에 또 이렇게 이런 체인지 메이커 하는 루트 임팩트에 같이 회사로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도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 필요한 시민과 또 뭐 어떤 사회 각 분야를 이끌어가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어떤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이 될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게임이 바뀐다면 그 게임에 뛰어야 할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어떤 역량, 요구되는 스킬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게임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서 이 교육이 바뀌는 속도는 조금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즘도 조금은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체들, 각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그 교육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동구 안에서도 이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이 성동구에 소재한 다양한 사회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미래 인재를 어떻게 더 이 새로운 게임에 맞춰 양성할 것인가, 더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몇몇 주체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시대에서 교육의 변화가 조금 늦었던 이유는 늘 그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현 시대에 많은 주체들이 뭐 대안교육이다, 혁신학교다, 뭐 특성화 고등학교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 변화를 조금은 더디게, 조금 느리게 하는 어떤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아직 문제라고 제기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이혜연 대표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 출신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상황이 혁신을 가로막는, 그리고 혁신의 기회가 편중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요즘 이제 IT 기반으로 뭐 4차 혁명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이런 정보가 사람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언론에 나오는 예만 들어도 점점 대학 진학을 예로 들어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의 그런 교육 기회가 결정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회의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회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 혁신, 게임 체인지, 체인지 메이커 이런 단어들이 이런 앞단계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공허한, 어쩌면은 그냥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돼버리지 않을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혁신이라는 변화라는 키워드조차도 엘리트들 그리고 부모의 아니면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오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에 나와 다른 것들, 나와 다른 커뮤니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우고 느끼고 교류하려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육의 변화를 얘기할 때 뭐 비단 교육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사회 변화와 그 변화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변화와 또 혁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관계자가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네,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는 얘기를 네,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종종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실 현장,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변화를 진짜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요. 실제 어떤 그런 느끼고 계신 걸림돌들이라든지 또 그런 걸림돌들을 마주하셨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는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계자분이 계셔도 상관은 없을 예. 이야기를 하겠네요. 일단 가장 이런 혁신의 변화의 속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어떤 생각해보고 어떤 고민해보기보다는 숫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그래서 촬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을 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질문을 받고 어제 이런 일이 정말 있었거든요. 저에게 있었는데 네, 짤막한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막 끝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채점을 하고 아이들이 성적 확인을 하고 이런 기간인데 이제 저희 교무실에 학생이 한 명이 찾아와서 이제 어떤 선생님께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쉽게 다 자기의 답이 이제 오답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아쉬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근데 또 그 상황이 얼핏 듣기에 요게 하나가 맞으면 어떤 그런 등급의 숫자 하나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정을 말하고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거의 저희 기억으로 한 2시간을 아이가 못 가고 거기 서서 있었어요. 계속 선생님 안 된다고 하신데도 명백히 이제 오답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게 맞는 문제로 인정될 수는 없을까 이러면서 2시간을 떠나질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기서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왜 저기서 저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 숫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서 이제 어떤 이런 성적에서 벗어나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이제 교과 차원에서 이제 행사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뭐 과제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숙제를 내면서. 근데 이것들이 그냥 선생님만 보고 이렇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지식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위키백과 같은 곳에 등재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교과 차원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열었는데 이제 설명회를 열어줬어요. 사전 설명회를 열어줬는데 이제 막 애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는 왜 참여하려고 그래? 왜 참여하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봤는데 한 명이 상장 개수 늘려야 되니까요 라고 상장 개수의 숫자를 늘려야 된대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오히려 고마운데 그런 친구가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왜 상장 개수가 중요한데 했더니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정량화돼서 수치에 반영될 테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이 어떤 이런 변화를 가로막는 거는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기 위한 어떤 고등교육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숫자라는 것들 어떤 그런 등급이라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큰 그 뒤에 감춰진 어떤 저희들의 교육 의도를 좀 그것보다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교육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숫자라는 키워드가 자꾸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성과, 특히 그게 숫자로 치환되는 성과가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본질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요구가 되어질 때에 사실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더디게 하거나 또는 변화의 방향을 좀 왜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나 숫자에 가장 익숙하시고 또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또 여기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제 루틴 팩트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것, 사회 환경적인 변화 또는 그런 가치들이 사실 측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주체가 모여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같이 마련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변화를 추진해 나가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더 지원자 또 후원자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박태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고되었던 슬라이드와 함께 네,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갑자기 그 영어로 쓰여진 큰 무슨 뭐 그 원자 핵 발전소 무슨 표 같은데 저기 그 저희가 저희 JP 모간이 그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사회 사업 관련돼서 쓰는 예산이 한 2억 5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쓰는지를 그 본사에서 만든 하나의 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뭐 어디다 쓰느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두 개는 어떠한 대상이어야 되는지,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마치 정부의 기업이 세금을 내듯이 세금을 내고 나는 그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그렇게 사회에 돌려준다는 그냥 아주 막연한 그 일방적인 환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가 잘 그 좋아하는 단어 동반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실제 그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업이 사회 활동의 하나의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뭔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저희 단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산업의 그 사업의 성장.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그 지역 사회 발전이라고 같은 맥락인 이 주변 뭐 도시 주변 지역의 발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 중에서 소외된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그 성장이 지체되거나 완전히 그 죽어버린 도시를 다시 살리는 미국에서는 디트로이트가 되는데요. 한국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작은 소상공인도 있고 뭐 2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한 도시에 대한 발전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의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엇을은 어떤 그 저희의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재무적인 튼튼함 그리고 재무적인 건전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 또 마지막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것들이 어떤 한 국가의 특정된 표가 아니고 JP 모간이라는 그 큰 글로벌한 금융기관에서 전 세계 사업 이런 사회 사업을 하는데 하는 목표예요. 근데 저희한테 굉장히 와닿는 그런 하나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교육에 대한 것이 하나의 큰 과제예요. 왜냐하면 점차 이제 금융기관의 교육이 목표는 항상 뭐 아주 규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사고가 많잖아요. 이제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교육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이수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에 보면서 질문
클릭하면서 yes, no 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거 다 맞아야지 통과하고 이제 그런 교육들은 맞는데 실제로 정말 그 어떤 게임 체인저의 그로서의 교육 사실 그런 건 참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그 직원 회사 내에서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저희는 흔히 그 모빌리티라고 얘기해서 이제 각 그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 이 루트 임팩트 같이 참여하면서 많은 걸 또 저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양 그 금융인으로서의 소양 게임 체인저로 갖추는 소양을 어떤 식으로 이 같이 또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체인지 메이커한테서 배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JP 모건은 어떻게 보면 숫자를 다루는 그 회사지만 또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숫자 없이는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교육 분야의 변화를 위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사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패널 세 분이 모여 계신 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 교육 자체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하나의 거대한 체계, 뭐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하나의 주체나 하나의 개인이 바꿔나가는 거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과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신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는 종사자, 또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차원에서 또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또 후원을 하고 계신 어떤 이 세 분의 다른 입장에서 각각 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주체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분께서 먼저 해보실까요? 가장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일하고 계신 이현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점프는 대학생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1년 동안 일주일에 8시간씩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청소년들과 만나서 교육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 500명의 500명의 대학생들이 한 2,0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 학생들한테 한 15억 정도 장학금을 주고 그걸 이제 사회적 가치로 바꿔서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이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희 점프는 사단법인인데 제가 이사장이고 우리 이사들의 평균 나이가 35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뭐 현대자동차, 서울장학재단, 뭐 고려대학교, 성북구청 다양한 민간학계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간학계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P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에 기아 빈곤 문제가 있지만 음식은 남아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분배와 로지스틱스의 문제인 건데 복지, 뭐 교육 복지, 모든 복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분배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좀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에서 사람을 구해낼 때 노인,
여성, 아이, 장애인,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젊은 사람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효율의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인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특히 교육, 뭐 복지, 자선 이런 쪽을 생각해 공공의 재화 이것도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거를 분배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할 때에 저희 점프의 그 뭐 임팩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파트너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소년들이 성적이 오르고 대학생들이 변해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임팩트는 저희와 관계를 맺은 청소년이 20년, 30년 뒤에 인생의 어떤 주로 나쁜 결정이겠죠. 나쁜 결정을 내릴 순간에 20년 전에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좋은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내리는 어떤 결정에 나쁜 영향이 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아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를 하시는 민, 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저 박 대표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희 이제 젊은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타닉의 마지막에 남을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왜 금융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이렇게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꼭 금융에만 제한된 건 같지 않고 저희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에 들어갈 때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냥 시류에 따라서 가는 그게 뭐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체인지 메이커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무슨 그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야를 더 넓히는 역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게 한국의 학생들 제가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저희는 그냥 결과에 치중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은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체인지 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두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현 대표님의 어떤 그런 협력 그리고 박태진 대표님의 왜 했는지 이런 키워드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 학생들이 이 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들 그리고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한 과목을 이렇게 공부해 오신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경험의 기회를 다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이런 사회적 자본과 자본들을 아이들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의 담을 조금 낮춘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왜 배울 것인지보다는 어떤 지금 당장 성적에 많이 조급해하지만 조금 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자기가 경험을 쌓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 저희가 어떤 많은 사회적 자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지금 저희 학교랑 많은 그런
교육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교육 파트너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이걸 떠나서 어떤 자신의 고유성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어떤 자기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술가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세요. 굉장히 멀리서 오셔서 아이들이 어떤 창작을 통해서 자기들을 표현해보고 자기를 관찰해볼 수 있게 어떤 이런 시도를 해보고 있기도 하고, 정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배우길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도 계신데 진저티 프로젝트가 아이들의 청소년 주도 연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학교가 좀 더 모든 것을 교사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좀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많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의 담을 조금만 낮출 때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는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변화를 또 그 실제 매일매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이런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인상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사례를 하나 좀 청중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사례라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이게 정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사례는 이게 왜 조심스럽냐면 되게 사례는 많지만 사례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 어떤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떤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제 좀 체인지 메이커스 자리라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체인지 메이커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도하고 계신 아쇼카 한국과도 같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변화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같이 실험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지금 3년째 아이들의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이제 체인지 메이커 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교육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한 가지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학교 앞에 어떤 자기 학교 앞에 분식점 소상공인분들, 아까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서 뭔가 우리랑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을 아이들이 좀 도울 수는 없을까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학교 앞에 이렇게 그런 생활의 달인 같은 곳에 나온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님이 분식집을 열면서 원래 있었던 분식집 사장님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새로 생긴 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아이들이 한번 뭔가 여기를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돕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뭔가 그런 변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사례나 어떤 결과보다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낀 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 앞이니까 문방구, 서점, 그리고 분식집 이런 학생들이 뭔가를 사가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점포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3년 사이에 이게 하나씩 다 문을 닫고 지금은 학교 앞에 서점이 없어지고 이제 컴퓨터 대리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방구가 없어지고 장기 요양원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졌어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책 하나 살려면 한 2km를 걸어 나가야 되고, 문방구에 한번 가려면 더 먼 곳을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 밖에 소상공인 분들의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해보고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어떤 아이들이랑 문제 해결 이런 체인지 메이커를 하다 보면 모든 어떤 회의나 문제 어떤 정의나 문제 관찰이나 솔루션 도출이 교실에서 일어나요. 막 이렇게 저기의 문제는 이걸 거야 막 이러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지 않고 교실에서 상상 속의 문제를 정의하고 상상 속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실패도 하고 다시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고 실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떤 이런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서로 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좀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를 꼽자면 이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은 저 학생 때는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수업 또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화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네요. 네, 사실 이 교육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기 앞에서 한마디씩 하실 수 있는 그런 만큼 우리한테 일상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또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고 또 여기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당장 내가 매일매일 수업을 듣는 또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다음 이제 또 분과 토론에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약 30분 가까운 분께서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저희 이현 대표님의 또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더 같이 나누면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 단어가 좀 남으면서 그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씨앗을 뿌릴 때 꼭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는 과정 자체가 조금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각자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리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